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비대면 활동 사례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 공유회에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비대면 활동 사례에 궁금증이 해소됐거나 아니면 얻어가고자 하는 바를 좀 실제로 얻어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청소년 재단의 정책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 혹시 뉴스프리존이라는 영상 보셨을까요? 네, 보시고 오실 것 같은데 그 영상은 청소년 활동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로 청소년 활동의 비대면 사례를 좀 모아서 편집해서 업로드한 영상이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재단은 축소 없이 중단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번 비대면 활동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선생님들별로 인터뷰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2시간, 3시간씩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도 고민들이 다 같으신 거예요. 검정색 화면에 있는 나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구들이랑 비대면인데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조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이런 고민들을 같은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기획한 의도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도 그리고 아무 상황에도 이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청소년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인들의 사례를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패널분들을 소개를 할 텐데 단순히 그냥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저희가 영상을 찍은 게 있죠.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저 토당청소년 수련관 원세미입니다. 네, 그리고 토당청소년 수련관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네, 공정공원 프로젝트는 우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프로젝트 내용은 그 청소년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지역의 공원을 주제로 지역 참여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고양시 자체가 이제 계획도시인 것도 있고, 그리고 녹지 조성이 워낙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 집 앞에 바로 공원이 있고, 또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련관도 여기 지도공원 안에 있다는 그 이점을 활용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남유나입니다. 저는 담당자는 아닌데 같이 구색으로 맞춰 나온 일산서구 청소년관의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연극이라는 활동, 도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역량 중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시밀레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동아리 스페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시밀레는 청소년들 14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고요. 시밀레의 의미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음악적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임하자라는 친구들의 의미가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인 동아리이고요.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영상 내용 생각나세요? 아마 5개 다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영상 그 하나만 보고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선생님들도 사실 이 영상을 간만에 보시는 거일 거예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으실 거고 선생님들이 활동했던 사례들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는데 결과물들이 이렇게 방금 본 영상처럼 나왔잖아요. 혹시 어떠세요? 한번 보니까? 저는 토당청소년 수련관의 원쌤입니다. 제가 이 영상 오랜만에 보고 사실 그 전에 그 편집할 때도 이제 많이 과정을 봤었는데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나왔다 영상이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그 공중공원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되돌아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비대면 활동을 했고 친구들이랑 이제 잘 만들어 갔고 좀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정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내가 선생님들 결과 보고서 쓸 수 있겠다. 영상 내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저도 영상 내용을 활동 내용을 되게 많이 알았거든요. 혹시 지영 선생님도 소개해주면서 소감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영상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좀 요약해서 또 체계적으로 정리된 편집된 영상으로 봐서 좀 이해하기가 쉬웠고 다른 사업들도 또 경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던 점이 되게 좋았고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성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긴장도 하고 처음에 솔직히 안 찍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진짜요?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셔가지고. 근데 찍고 나온 영상 보니까 그리고 제 영상도 다른 선생님들 영상 보면서 제 활동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 영상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을 찍은 게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보고 배우면서 하려고 찍은 거니까 도움이 되셨다니 좀 다행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윤아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남윤아라고 합니다. 저도 그 편집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이상한 소리 좀 많이 했는데 편집을 좀 잘해주셔서 저도 제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 또한 아무래도 재단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사업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이런 우리가 뭐 잘했다라는 그런 것보단 같은 고민점을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기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다 잘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해하셨을 법한 사례들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좀 찍게 된 게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거의 줌무새처럼 온라인에는 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줌처럼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영상으로 계속 남기는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담당자인 저의 측면에서는 제가 평상시에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왜 나는 이렇게 친구들이 너무 멋지게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할까?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찍고 남기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날 오늘 사업 이렇게 비대면 공유에도 오늘 이렇게 20명 모시고 했어요 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신 리액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지금 이 현장에서도 담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조금 더 많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좀 영상의 기록물이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영상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 중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좀 많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런 영상 너무 좋네요. 함께 고민할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댓글이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고 저희의 기획 의도가 딱 부합을 했구나. 그래서 영상을 찍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 앞으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도 영상을 좀 더 찍고 활용하고 업로드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비대면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많은 다른 시도 센터나 이런 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초반엔 다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 재단은 처음에 휴가 날 때부터 우리 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중단하세요.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휴가는 시설을 중단을 한다는 거지 청소년 사업은 계속 할 거예요 라고 공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른 이렇게 청소년 동아리 하는 것도 계속 운영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계속 운영된 상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개관을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게 근데 가능했던 게 K방역이라고 요즘 되게 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K방역과 더불어서 G방역이라고 고양시만의 방역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드라이빙 스루를 처음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좀 코로나 상황에서 좀 움츠러들지 말고 뭔가 활동을 해야 돼. 너네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시장님의 방침도 있었고 저희 재단도 계속 그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부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4월 3일에 운영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냥 온라인으로 활동하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 비대면을 좀 내실화하자라는 측면까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제한적 운영을 확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사례 공유회도 하고 청소년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참고로 내년 2021년 사업을 전면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냥 대면해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면도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갑자기 3월 달은 비대면 해야 돼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전환 과정을 다 사업 계획서에 담아놨고요. 네. 비대면으로 당장 해야 돼라고 얘기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받았을 때에는 부담이 사실은 좀 되기는 됐어요. 부담감이 제일 크긴 컸는데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주셔서 어쨌든 이제 도전을 하고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얻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코로나19 아니었으면은 절대 시도해보지 못할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개인적으로 막 고민도 좀 많이 하고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저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네, 결론은 좋았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선생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그때 사실은 재단에서 해주셨던 역할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이 청소년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셨고 그거를 각자의 속도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방법에 맞게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뭐 다른 거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것들을 또 다시 찾아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재단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아웃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원래 회의도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주시면서 부정의 단계에서 조금씩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계속 관리자급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좀 극복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명언 하나 나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네, 위기를 기회로. 네. 명언 남윤아 선생님. 그거 완전 슬로건이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라는 게
우리 재단에서는 조금 더 그게 좀 더 원활해요. 선생님들 기간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관리자분들이 그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뭐 실패해도 고생했어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할 수 있겠어? 네, 한번 해볼게 하면은 그래 전환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환하기에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관계형성이 저는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정책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역할은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서류 작업하고 뭐 취합하고 시에서 오는 것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서포트해드리는 입장이니까 청소년들은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중단도 없고 축소도 없이 이렇게 잘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게 저절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례를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들 혹시 관계 형성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영쌤 사례 먼저 얘기해 주시면은 전 좀 더 편안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성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를 원래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모집과 뭐 선발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2월달 초에 거의 OT까지 끝나서 그 친구들의 관계 형성 사례는 이제 가져오지 않았고요. 다른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동아리 연합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제 청소년 사례예요. 이 친구들이랑은 조금 늦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 형성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제가 마주한 첫 번째 이제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형성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끼리도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저랑도 사실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해소를 해보고자 제가 선택한 방법, 선택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행동은 그 청소년들에게 이 상황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고 너희와 온라인으로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나는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떨리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고민이 돼서 그게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털어놨어요. 근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럼 저희가 해볼게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좀 말을 해줬고 제가 한 거는 이제 10명 이상가량의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준 것까지고 이제 팀장이 정해지면 청소년 팀장님께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관계 형성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언제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좀 알려줄래? 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되게 친구들이 뭐 거부 반응 없이 해보겠다고 딱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첫 번째 팀 같은 경우는 팀 이름이 만세거든요. 그래서 만세 팀인데 이 친구들은 4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MBTI를 조사를 해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했는데 보면은 놀랍게도 팀원들이 비슷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점을 자기들끼리 발견을 해서 우리 팀의 MBTI는 뭐 이렇다. 우리 팀은 약간 성향이 이래요. 이걸로 우린 좀 친해졌어요. 라고 말한 팀이 있었고 오른쪽 팀 같은 경우는 이게 팀명이 아우성 팀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얼굴을 좀 익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고 이 사례가 조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팀은 정홍구조대라는 팀이에요.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 구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일명 뭐 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능 짤들을 모아서 정으로 뭐 시작하는 짤을 모으고 뭐 홍으로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오행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뭐 홍당무처럼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개연성이 크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되게 재밌는 짤을 모아서 정홍구조대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렇다. 이런 짤로 우리는 온라인 활동을 했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줘서 어느 정도 되게 신선하면서도 담당자 입장에 되게 작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밀레라는 자원봉사 동아리 친구들 사례예요.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오리엔테이션 때 2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랑 말랑 할 때 그때쯤이어가지고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이렇게 무사히 맞춰서 신입단원이 7명이고 원래 연임하던 친구들이 7명 해서 되게 무사히 맞췄지만 그 이유가 사실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시밀레 친구들이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관계 형성을 되게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입 친구들과 연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시밀레를 담당한 지 한 3, 4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신입단원과 원래 연임하던 친구들 간의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가지는 한계도 어느 정도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1대1로 매칭을 해서 멘토 멘티처럼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이 크게 필요 없었던 사업도 사실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족 사업을 했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가족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우리 식구들만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 심사와 선발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레시피에 필요한 이제 식재료들을 가정으로 배송을 다 해드리고, 가족들은 원하는 시기에 일자와 시간에 알아서 활동을 하시고, 결과 보고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레시피랑 이제 가족 소개서들을 다 작성을 하셔서 결과물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고향 가족 레시피북으로 다 엮어서 이제 하나의 레시피북이 나왔고, 보면 이제 요리별로 뭐 간단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건데, 요건 특별히 가족들이랑 제가 뭐 친해지려고 막 노력한다거나 관계 형성이 뭐 필요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재료 때문에 전화 통화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좀 이제 성함 정도 익히는 정도 했는데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의 멘트 자판기처럼 막힘없이 술술 나와가지고 사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선생님 자꾸 한숨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부터. 말을 너무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말 잘하셔가지고 같이 더 긴장이 됐어요. 맞아. 저도 그러면서 맞아 하면서 근데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사례가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원구조대 친구 뜻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정보의 홍속이라는 뜻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재미와 이런 의미까지 다 가져갈 줄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내년에 보완할 점이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셨잖아요. 인원을 더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동아리 친구들을 모집할 때 담당자로서 조금 욕심을 항상 냈던 게, 저는 좀 인원이 좀 많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팀도 여러 팀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온라인 사업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인원이 좀 소수고 팀원 내에서도 한 3명, 4명 이 정도까지가 제일 좋고, 전체 인원도 너무 많으면 줌 할 때 끊기고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이제 서로 간의 얼굴 익히는 게 훨씬 힘들어져서 인원을 뭐 10명 이내로 조금 좀 축소해서 모집을 해서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일단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인원을 좀 더 줄여서 소수정예로 해보자라고 생각도 들었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사례 얘기. 네, 저는 이제 공중공원 프로젝트를 이제 사례를 좀 봤는데 사실 이게 비대면으로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거는 대면이랑 비대면 혼합할 때에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그 대면으로 관계 형성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비대면으로 좀 바뀌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때 그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좀 이제 확산이 되는 시기이긴 했지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공원이라는 장소의 이점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오리엔티어링으로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3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5명,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다 나누어서 저희는 이제 전체 인원이 4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랜덤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한 3번 정도 총 팀을 바꾸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자체도 좀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이나 이제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질 수도 있었고, 특히 테마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 친구들끼리 이제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본인들끼리 의견도 너무 잘 내고,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에도 줌이나 뭐 이제 카카오톡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또 이제 얘기도 하고, 좀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도 소통을 하긴 했지만, 청소년들이랑도 소통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좀 공중공원에서 좀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부모님,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관계 형성했던 점인데요. 저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했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활동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그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해서 그거를 공유를 드리면 그 링크에 접속만 하시면은 이 활동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러고 이거 한 3번 정도 안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 드리면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그 공감도 해주시고, 또 신뢰가 일단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너무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 친구들이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예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보호자분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책자가 나오고, 이제 책자도 제가 그거를 이제 대면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PDF 파일을 이제 이제 공중공원 아카이브라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놓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희 책자 나왔으니까 혹시 이제 보시고 시물로 이제 받고 싶은 그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걱정을 처음에 했죠. 네, 맞아요. 전화 왔는데 저 처음에 이제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환호성을 엄청 지르시는 거여서 그 책 보시면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이게 그냥 막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 처음으로 그런 전화 받아봤어요. 환호성이 섞인 전화를 이제 받아가지고 좀 되게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참여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내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내년에는 초기도 이렇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계 형성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2021년 저희 어쨌든 사업 계획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중공원 자체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했던 활동들은 평가회가 이제 사례로 좀 있어서 그때 했던 게 이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을 나누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팀을 나눠서 최대 저는 아까 이제 지영쌤은 3명에서 4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인까지는 이제 괜찮겠다. 줌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인 정도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이나 뭐 이런 놀이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흥미를 좀 유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끼리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계속 이제 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역량교육 했을 때에도 저희가 조로 이제 같이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원은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공원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만들어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좀 할 수 있겠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활용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행히도 세미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공원이 좀 이제 살렸어요. 네. 공원이 저를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세미쌤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보호자 학부모와의 그 소통하는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의 강점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들이 대면으로 갔을 때는 그냥 수련관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구나까지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뭔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 수련관에서 문화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이는 그런 조금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저희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프로젝트, 이 공중공원 프로젝트가 제일 크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제 기록의 필요성 그리고 기록을 좀 공유하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공유를 했지만 내년에는 보호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궁금하신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네. 내년에 또 응원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감정가치 카드를 제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면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도구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의 이번 비대면 관계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줬던 그 중점 사항은 심리 방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줌으로 만나는 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한 처음이고 서로가 이제 마음이 아직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내적으로 친해지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있었고 이제 감정이랑 가치 카드는 대면 활동할 때도 사용을 했었던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느끼는 그리고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여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나 또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적인 것들을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면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동그랗게 앉은 상태에서 카드를 깔아놓고 하나씩 뽑으면서 활동을 했었다면 비대면을 할 때는 이것을 똑같이 그냥 찍어서 1차원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질 수 없으면 사진으로 보고 고르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감정과 가치 카드를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자기소개를 준비를 미리 OT 전에 하게 했고요. 그 중에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3가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3가지를 적고 그 이유까지 자기소개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이런 카드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수련관의 선생님들도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상도 저를 올해 처음 해봤는데 심신 안정을 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명상 노래를 이제 정말 시냇물 소리, 이런 바람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깔아놓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혹은 눈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굴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내가 왜 있으며 나는 이 활동을 왜 이 시간에 와 있으며 등등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명상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들을 하죠. 하지만은 점점 이제 익숙해진 청소년도 선생님 오늘은 명상 안 해요? 라든지 혹은 선생님 저 오늘 명상하고 왔어요? 라든지 유튜브에 치면 명상 음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방역 형식으로 이제 했었고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런 일상에서의 기사 같은 거를 찾아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조사해보니 청소년들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청소년들인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조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경성을 저는 많이 했었던 사례입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서근 선생님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앞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저는 따로 그런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았어요. 우선 저희는 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기도 했었고 연임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뭔가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청소년들이랑 개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들 학원 끝날 때 맞춰서 전화하기도 하고 제가 청소년들이랑 훨씬 더 많은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고양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에 나가자. 그래서 청소년 친화 도시가 되려면 친화 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제를 먼저 정해보자. 라고 해서 주제를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팀별로 이제 편한 활동으로 이제 편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보이시는 게 이제 줌으로 청소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줌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회의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정책 제안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레고로 모형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별로 학교 끝나고 저희가 팀이 3명, 4명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 끝나고 본인들이 수시로 와서 팀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좀 더 좋았겠지만 저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친해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팀별 활동하면서 천천히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비대면으로까지 활동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너무 겁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이랑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더 관계형성을 원활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방식이 이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인 상황이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알았으니까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그걸 적용해 보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져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